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8일 토요일 및 암호화폐 오늘 특집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와사비님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재능 기부.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좀 쌀 때 암호화폐를 사고 그 다음에 또 비쌀 때 팔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스럽고 내가 이거를 이제 알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조적인 지표로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와사비님이 두 가지를 써주셨는데, 한 가지 일단 트레이딩 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뷰. 이제 트레이딩 뷰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표 이름은 뭐냐면 와사비 전나구 지표예요. 발음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와사비 전나구 지표인데, 이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와사비 전생의 나라를 구한 지표. 이 지표를 적용하면 지금의 등락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 수 있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모든 암호화폐 적용하되 BTC 마켓보다는 BTC, USD,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테더화라든가 이런 달러 마켓에서 이제 원화 마켓에서 이제 사용을 권장을 한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전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행선 하나씩을 추가하고 별을 추가했는데, 파란색 작은 별은 전생의 마을을 구한 분이 따먹을 별이고, 파란 큰 별은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이 따먹을 별입니다. 예, 기본 값으로 비트코인, USD 과거 2015에서 2017년 경우를 참조해서 마을은 전고점 대비 1배수, 그리고 나라는 전고점 대비 20배수, 배수는 설정해서 변경 가능하다. 상상만큼.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비트코인 달러 마켓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와사비 전나구 매수 지표라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추가하는 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tradingview.com 들어가셔서 여기 지표가 있습니다. 또 지표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영어로요, 와사비님 WASABI를 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와사비님이 만든 보조지표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에서 지금 와사비님이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와사비 전나구 매도 지표 프로텍티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와사비 전나구 지표,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분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지표, 이 프로텍티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열어놨어요. 지금 제가 이 별표되어 있는 거, 와사비 전나구 매도 지표 프로텍티드,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뜹니다. 뜨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이제 보조 지표가 뜬 상태에서 설정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설정 값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 인풋에 단기 이평선, 그 다음에 매수시 장단기 이평선값 비율 계수, 매도시 장단기 이평선값 비율 계수. 일단 제가 이거는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생에 마을을 구할 만큼의 전고 대비 배수, 전생에 나라를 구할 만큼의 전고 대비 배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자 이제 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배로 정하겠다 라고 하면 이 별 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2가 돼 있을 때, 만약에 제가 나는 3배가 아니라 좀 더 높은 값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걸 더 높이면 되는데, 지금 보면 3배 정도가 이 채널 상단부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배 해주던가 아니면 2.5배 이 정도 해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시면 작은 별이 보여요. 파란색 작은 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구점. 왜냐면 1배로 했으니까 전구점이 됐을 때 파란색 마을을 구한.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일단 내가 원금 회수를 하겠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마법 선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고점 정도 왔을 때는 원금에서 총 원금이 있다라고 하면 원금 정도는 저는 빼놓는 게 좋지 않을까. 원금 정도는 빼놓고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원금 2배 정도 빼서 놓으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은 이렇게 뭐 나라를 구한 지표, 마을을 구한 지표, 나라를 구한 이 지표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배수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라든가 뭐 이더리움 차트 아니면 뭐 리플 차트, 이거에 각각의 적용을 해서 비율을 약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가 이 전생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누구가 될 것인가 해서 어떻게 보면 해본 거고, 진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지금 이게 차트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가 진짜 쌌던 자리고 이 자리가 진짜 비쌌던 자리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가치를 따진다거나 차트 채널을 그리고 장기 채널 안에서 어떤 자리가 지금 싼 가격이고 비싼 가격인지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보면 뭐라 해야 되죠?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차트도 이제 이용을 하고 뭐 가치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좀 더 확실하게 뭔가 딱 눈에 직관적으로 딱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거를 와사비님이 딱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일단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차트 같은 거 볼 줄 모르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와사비님이 또 이거 시간을 내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는 이게 또 뭐라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거나 실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진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이런 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와사비님이 써주셨고요. 트레이딩 뷰에서 보조지표 1 플러스 1 더해서 와사비 전나구 매수 매도 지표 프로텍티드, 기본 설정 값은 트레이딩 뷰의 비트스탬프의 거래소에 BTC USD 주봉 차트에 특화된 값이다. 그리고 이평선은 120주와 20주 이평선으로 기본이 설정되어 있다. 매수 매도값 팩터 설정은 매수 개수 1과 매도 개수 3.5로 설정됐다. 이는 장단기 이평선의 1의 배율로 역배열했을 때 매수, 3.5의 배열로 정배열했을 때 매도라는 의미의 설정이다. 이건 이따 잠시 뒤에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설정에서 비트스탬프 BTC USD 주봉에서 이평선을 120주와 15주의 매수 매도값 팩터 설정은 1과 5로 설정 변경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참고로 이더리움과 XRP, USD 주봉 차트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됨. 다른 암호화폐는 당연히 다른 값을 찾아야 함. 지식인의 정보 공유요. 무슨 얘기냐면 와사비님이 이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조지표를. 근데 사실 지금 암호화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각각 종목에 맞는 적절한 이 팩터 값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찾는 게 사실 이게 일입니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저는 동참을 하셔서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여러분 공부도 하실 겸 하셔서 이거를 찾아보시고 적절한 값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는 당연히 다른 값을 찾아야 되고요. 이런 정보 공유에도 결국 시장이 흔들면 구독자의 95% 이상은 끝까지 못 갈 듯.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고 가치 기준이 있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도 막상 계좌에, 아까 이제 오늘 오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좌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못 견뎌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극복하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극복을 하는데 이런 저는 보조지표가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 받았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채굴장의 압박으로 잠시 잠수탑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사비님이 이제 이렇게 내용을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열어보고요. 보시면 지금 아까 그 마을을 구한 자, 나라를 구한 자, 이거는 이제 작은 별, 큰 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음영 영역이요. 여기 지금 셀이라고 떠 있습니다. 매도 신호가 떠 있고, 이 초록색 음영, 여기 지금 매수 신호가 떠 있죠. 초록색 음영에 매수 신호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7년 말 여기 빨간색 음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제 초록색 음영이 떴습니다.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보조지표, 와사비님, 와사비 전나구 매도 지표, 이걸 이용하면, 비트코인 차트, 비트스탬프에서, 이제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거의 뭐, 이거는 제가, 이 정도면, 어, 승률이 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보조지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딱 어떻게 보면 채널 상단부에 닿았을 때, 그때 셀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채널 중반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채널 바닥.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야, 진짜 이때 사고 이때 팔았으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보조 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와사비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떠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음영에 바이 신호가 떴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겁먹고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어떤 차트를 쭉 봤을 때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싼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리다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수를 해놓고 이 와사비 전나구 매도 지표,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뜰 때까지 홀딩을 해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30%씩 조정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까지 치면 이제 7번, 8번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다 먹는 것보다 제대로 여기서 매수해서 홀딩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건 뭐냐면, 이거를 또 너무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찌됐든 과거 지표에 따라서 나온 거고,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운 이제 목표가가 있을 겁니다. 그쯤에서는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와사비님이 그 마을을 구한, 그래서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딱 다다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원금 정도는 뺄 수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진짜, 그러면 나는 이제 원금을 회수했으니까 자 이제 매도 신호, 여기서 이 보조 지표에서 와사비 전나구 매도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홀딩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까지 쭉 과거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이는 그런 보조지.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설정 값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와사비님이 설정해 주신,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이 20주 이평선과 이 120주 이평선의 매수시 장단기 이평선값 비율 계수가 이제 1로 됐을 때 매수 신호가 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배열되고 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되는 상태에서, 역배열이 돼야지 이제 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됐을 때 매수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1이 됐을 때 비율 계수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 이 매수 신호가 뜬 거는 그만큼 이제 역별이 되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싼 영역이다. 싼 영역일 때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 신호는 반대겠죠, 당연히. 매도 신은 장단기 이평선 비율이 이제 완전 정배열되는 상태에서 충분히 벌어져서 3.5 비율 정도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도 신호가 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값으로 된 거고, 이 값은 단기평, 장기평, 이거는 이제 아까 와사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평선을 150주와 15주 그리고 이제 1과 5로 바꿔도 비슷한 값이 나온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시면 15와 150이요. 그리고 1과 5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유의미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때는 이 주봉 값이 이 150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가 이제 그 전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도 매도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다. 와사비님이 써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값을 이제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XRP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자 이제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더리움을 먼저 XRP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와사비 그 전나고 매수 지표 그건 그대로 적용은 됐고요. 여기 설정 값은 지금 제가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이 설정을 바꾸고요. 20, 120 제가 1.45, 1.6으로 일단 했어요. 1.45, 1.6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각자 바꿔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럼 이걸 적용해서 내가 찾을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이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는 직접 넣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넣어보면서 이 차트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어디서 했어야 되는지, 매수를 가장 쌀 때 매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쌀 때 매도 신호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로 이때 이제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면 좋은 겁니다. 이때 매수, 이때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 매도 신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을 이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매수 신호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와사비님이 비트코인 차트 줬던 것처럼, 그리고 이걸 3.5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매수 신호는 떴죠. 여기서 떴습니다. 2017년도 2월달 떴는데 매도 신호는 안 뜬다는 거죠. 3.5일 때는 안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각각의 차트에 맞게끔 실제 매수 매도 신호가 과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딱 적용돼서 매수 매도 신호가 저점과 고점일 때 쓸 수 있게끔 그 값을 약간의 노가다이기도 한데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1.45로 했었죠. 1.45로 하고 매도 신호는 1.65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2월 달에 2016년도 11월부터 2월달, 3월달까지 매수 신호가 쭉 뜹니다. 리플 같은 경우 이제 BTC 마켓에서 쭉 뜨고요.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이때 이제 지금 보시면 가장 고점에선 뜨지 않았는데 그 다음 고점 음봉 나왔을 때부터 매도 신호가 쭉 떴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사실 매도를 해줘도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것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100% 믿고 하나도 안 판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플러스 알파로 이걸 이제 이용하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1하고 3.5로 했을 때는 뜨지 않았던 여기 이제 매수 신호가 아까 안 떴잖아요. 근데 지금 1.45와 1.65로 바꿔보면 매수 신호가 2017년도 12월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한번 떠줍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가 여기 뜨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매도 신호가 뜨고요. 매도 신호가 쭉 뜨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떴을 때부터 바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할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 신호 처음에 떴을 때 상당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홀딩 물량을 홀딩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기준은 각자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8년도 8월달 이때 상승하기 직전에도 한번 떴었어요. 여기에 바이가 떴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지금 또 이렇게 바이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값을 넣었을 때 지금 XRP의 가격은 이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싼 영역에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또 보시면
이 정도 때 매수 신호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보조 지표가 1.45와 1.6으로 내가 바꿔서 했을 때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추가적으로 매수 안 했어도 매도 신호가 안 떴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4,300사토시입니다. 4,300사토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수익 구간인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값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의미가 있는 값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해보시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 해봤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 이거 제가 아까 했는데, 1하고 이제 1.2로 했습니다. 1하고 1.2로 했을 때, 매수를 1, 매도를 이제 1.2로 했을 때, 보시면, 매수는 지금 영역대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매도 신호가 이때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1월 달, 2월 달에 나왔어요. 우리 이때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때는 제가 봤을 땐 이 데이터가 120주평선으로 돼 있어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저는 이제 나올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값을 바꿔줄 수 있고, 물론 이제 일봉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와사비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봉으로 보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생의 마을을 구한 자,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자, 이거는 그 BTC 마켓보다는 뭐죠? 그 달러 차트라든가 원화 차트, 거기에 이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음영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보인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와사비님 이렇게 재능 기부해 주시고 이렇게 보조지표 만들어서 여기 구독자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이 역사적, 이게 지금 사실 이 채널을 그린 것도 지난 과거를 보고 채널을 그렸기 때문에 야, 이때가 싸고 이때가 비쌌던 거다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 내가 그 시장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걸 이제 알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 보조지표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용을 해보시고, 좋아요, 지금 와사비님 여기 만들어주신 거에 이제 좋아요 누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와사비님한테 감사드리고, 아까 와사비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H채널 안에서 1위부터 적어도 우리가 30위 안에 있는 그 암호화폐들은 쭉 훑어보고 있잖아요. 차트 볼 때 보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코인들의 경우는 이 값을, 아까 이 팩터 값을 우리가 이제 다 나름대로 한번 그 의미가 있는 아까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1, 5, 1, 5, 1, 3이었고요. 15이평선가 이제 150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1.45, 1.65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더 정확하게 또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완전 고점,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딱 해주셨던 것처럼 완전 고점에서 딱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도 완전 저점에서만 딱 떨어져서 나오게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해요. 많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적절한 값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찾으신 데이터들을 댓글에 써주시면 그걸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리플, 제가 찾은 값들 정리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그 값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유의미하게 나오는 그 값들을 추려내서 계속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봤을 땐 이것만 잘 이용을 해도 충분히 저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와사비님한테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로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근데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하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시고 막상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이게 지금 숫자로 돼 있어서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여기 트레이딩 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도 굉장히 쉽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여셔서, 차트 검색은 이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BTC 치시고요. 그러면 여기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맞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뜨고 이 모든 기능을 갖춘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가 열어드린 이 차트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도 입력을 해서 이 설정값에서 변경을 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저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H 채널 함께 성장하는 그 제가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차트 공부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몰랐던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능 기부해주신 마사비님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에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해보셨는데 뭐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또 잘 모르겠다는 부분 아니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값들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값을 했더니 잘 됐다라고 하시면 그런 값들을 써주시면 그 값들 제가 정리를 쭉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